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 몸의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유 모를 무기력감,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럴수록 더 간단하고 확실한 해답이 필요하죠. 바로 걷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활력소로서 걷기가 왜 지금 꼭 필요한 선택인지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걷기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전 연령대, 특히 50, 60대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운동은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근골격계 강화, 정신적 안녕, 면역력 향상, 수면 개선, 창의력 증진, 지역 사회와의 연결 강화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걷기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습관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병 위험을 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약 19% 감소합니다. 이는 걷기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55세 직장인 김모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40분간 걸으며 고혈압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심박수 안정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걷는 동안 심박수는 적절히 상승하여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동맥경화와 같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산소 활용 효율이 높아져 심혈관계의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됩니다. 특히 50, 60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걷기는 이 연령대에서 필수적인 예방 활동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58세 최모 씨는 1년간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한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심장 건강 관련 정기 검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체중 관리와 비만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좌식 생활과 고칼로리 식단은 비만의 주요 원인입니다.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며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 시속 5km로 1시간 걷는다면 약 300, 350kcal를 소모합니다. 이는 하루 간식 섭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며 이는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춥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걷기는 체중 감량을 유지하고 특히 50, 60대의 연령대에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62세 은퇴자 박모 씨는 매일 저녁 1시간 걷기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8kg을 감량하며 허리 둘레가 10cm 줄었습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을 맞추어 과식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50, 60대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중 증가가 쉬운데 걷기는 이를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7세 주부 이모 씨는 매일 아침 45분 걷기를 시작한 후 체중이 안정되고 식욕이 조절되어 간식 섭취가 줄었다고 전합니다. 근골격계 건강에도 걷기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50, 60대는 관절염, 골다공증, 근력 저하와 같은 근골격계 문제가 흔히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걷기는 무릎, 엉덩이, 발목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뼈와 근육을 강화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약 15% 줄입니다. 이는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는데 걷기는 이를 완화하며 뼈 건강을 지킵니다. 또한 걷는 동안 사용되는 하체 근육대 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68세 최 모 씨는 매일 동네를 30분씩 걷기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합니다. 걷기는 또한 근육의 유연성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여 일상생활의 기능성을 높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던 50대 중반의 이모 씨는 걷기를 통해 고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노년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걷기는 또한 관절의 윤활액 분비를 촉진하여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을 유지합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걷기의 효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개선에 탁월합니다. 걷는 동안 뇌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는 우울 증상을 20-30% 감소시키며 이는 항우울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그린워킹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숲, 공원, 강변에서의 걷기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뇌를 진정시키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57세 직장인 이모 씨는 퇴근 후 공원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만성적인 피로와 직장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걷기는 또한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30분 걷기는 노년층의 인지 저하를 약 15%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50, 60대에게 중요한데 이 시기는 인지 기능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정모 씨는 매일 아침 40분 걷기를 시작한 후 단기 기억력이 개선되고 일상에서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걷기가 뇌의 해마 기억력과 관련된 부위를 활성화하고 뇌세포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걷기 운동은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는 동작은 장 운동성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이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ADA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15분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53세 당뇨 환자 최 모 씨는 매 식사 후 15분 걷기를 실천한 결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약물 의존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걷기는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걷기가 위장 운동성을 높이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58세 주부 김모 씨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시작한 후 소화불량과 속쓰림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걷기는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을 증진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장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박모 씨는 매일 저녁 20분 걷기를 시작한 후 변비 증상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소화 상태가 좋아졌다고 전합니다.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도 걷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친구, 가족,
동호회와 함께하면 더욱 풍요로운 활동이 됩니다. 지역 사회의 걷기 모임이나 워킹 클럽은 50, 60대에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한 동호회는 매주 주말 공원에서 걷기 모임을 열어 참여자들 간의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노년층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습니다. 60대 은퇴자 박모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외로움이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합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65세 이모 씨는 가족과의 유대감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50, 60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걷기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면역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고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권장합니다. 이는 특히 50, 60대에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데 걷기는 이를 보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63세 정모 씨는 겨울철 감기 빈도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걷기가 백혈구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는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면역계가 병원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히 계절성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큰 이점입니다. 59세 김모 씨는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한 후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감염 후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전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걷기가 큰 도움을 줍니다. 50, 60대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신체를 적당히 피로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는 사람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고 깊은 수면 비율이 증가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가벼운 산책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 리듬을 조절합니다. 56세 수면 장애를 겪던 박모 씨는 저녁 20분 걷기를 시작한 후 숙면 시간이 늘어나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전합니다. 또한 걷기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여 수면 전 과다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일상 리듬이 깨지기 쉬운 60대에게 큰 이점입니다. 64세 최모 씨는 저녁 산책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다음 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경제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헬스장 회원권, 고가의 장비, 전문 코치가 필요 없으며 집 근처 공원, 동네 거리, 심지어 아파트 복도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50, 60대에게 큰 장점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거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걷기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64세 은퇴자 김모 씨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30분 걷는 것으로 운동 루틴을 유지하며 별도의 비용 없이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계절이나 날씨에 크게 제약받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실내 쇼핑몰이나 복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방한복을 입고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걷기를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60대 초반의 이모 씨는 비 오는 날 아파트 복도에서 걷기를 실천하며 날씨에 상관없이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적절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는
발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 위험을 낮춥니다. 발바닥에 아치가 낮은 사람은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걷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당 100, 120보, 즉 시속 4, 5km의 속도가 중간 강도로 적합합니다. 이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대화를 나누며 걸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셋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시선은 전방 5, 10m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걷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씩 3번 걷는 것도 주 150분 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동기부여를 위해 음악을 듣거나 친구, 가족과 함께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60대 최모 씨는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걷는 습관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운동이 더 즐거워졌다고 전합니다. 여섯째, 걷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만보계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하루 7,000에서 1만 보를 목표로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걷기 운동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대신 걷기를 선택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특히 도시 거주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서울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하루 30분 더 걷기를 실천하면 연간 약 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58세 이모 씨는 출퇴근 시 차량 대신 20분 걷기를 선택하며 환경 보호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걷기는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걷고 공원에서 만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를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부산의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저녁 시간에 함께 걷기 모임을 시작한 후 동네가 더 활기차고 안전해졌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50, 60대의 삶의 전환기에 특히 적합합니다. 이 시기는 신체적 변화의 근력 저하, 관절 통증,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변화, 그리고 정서적 도전, 예의 고립감, 우울감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걷기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61세 은퇴자 정모 씨는 은퇴 후 무기력감을 느끼던 중 동네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매일 아침 40분 걷는 습관으로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전합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걷기는 세대 간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65세 김모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했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리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신체적 성취감을 주며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하루 5,000보를 목표로 시작한 59세 김모 씨는 3개월 후 1만 보를 달성하며 자신감이 생겼고 이는 다른 건강 습관, 예의 식단 관리, 스트레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특히 50, 60대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나이 들며 신체적 한계를 느끼기 쉬운 시기이지만 걷기는 작은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합니다. 또한 걷기는 목표 설정과 달성의 과정을 통해 삶의 구조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62세 박모 씨는 매일 8,000보를 목표로 걷기를 시작한 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생기고 일상의 활력이 더해졌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또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걷는 동안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증가하여 창의적 사고가 약 60% 향상됩니다. 이는 50, 60대에게도 큰 이점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걷기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2세 은퇴자 박모 씨는 매일 아침 걷는 동안 새로운 취미인 사진 촬영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를 동호회 활동으로 확장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걷는 동안 가벼운 명상을 병행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이모 씨는 걷는 동안 명상 음악을 들으며 새로운 취미 활동을 계획했고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공원, 강변, 동네 거리에서 걷는 것은 이웃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50, 60대에게 중요합니다. 60대 초반의 이모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상호작용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걷기 행사나 동호회는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전의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매주 일요일 아침 걷기 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무료로 시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소나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65세 김모 씨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30분 걷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헬스장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는 걷기가 모든 계층에 접근 가능한 운동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걷기는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60대 최모 씨는 헬스장 대신 동네 공원을 활용해 걷기를 실천하며 건강관리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전합니다. 걷기 운동은 또한 지역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더 많이 걷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면 이는 지역의 활기를 더하고 범죄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부산의 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저녁 시간에 함께 걷기 모임을 시작한 후 동네가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변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걷기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걷기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이나 거리에서 걷는 동안 지역 상점이나 카페를 방문하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노년의 삶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연령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며 경제적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삶의 구조와 목적을 부여하며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 보십시오. 단 몇 분의 걷기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